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경영학자 임병철 박사님, 심리학자 이상규 박사님, 사회학자 최미희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영학자 임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상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학자 최미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영화를 볼 때 영화의 내용 그 자체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누구와 함께 보느냐가 더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병철 박사님, 경영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영학자로서 영화를 하나의 콘텐츠 상품으로 봅니다. 상품의 본질은 그 내용에 있습니다. 스토리, 연출, 배우, 연기 등 콘텐츠의 질이 영화의 가치를 결정하고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봐도 영화 내용이 형편없다면 그 영화는 실패한 상품일 뿐입니다. 결국 핵심은 콘텐츠 자체의 힘입니다. 임 박사님께서는 콘텐츠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규 박사님,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영화 관람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경험과 감정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영화를 보는 행위는 단순히 스토리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느끼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누구와 함께 보느냐는 이 경험의 질과 남는 기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볼 때와 친구와 볼 때, 혼자 볼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기억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 내용은 경험을 촉발하는 도구일 뿐 그 경험의 의미와 깊이는 함께한 사람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이상규 박사님은 경험과 감정 공유의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최미희 박사님,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에서는 영화 관람을 중요한 사회적 행위로 봅니다.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강화하는 하나의 위례입니다. 공동의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대화의 소재를 얻으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영화 내용은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죠. 누구와 보느냐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영화를 소비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사회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관계가 영화 관람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셈이죠. 세 분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시작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임병철 박사님은 콘텐츠를, 이상규 박사님은 경험과 감정을, 최미희 박사님은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서로의 의견에 대해 질문이나 다른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상규 박사님과 최미희 박사님 말씀처럼 함께 보는 경험이 가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함께 보고 싶어하는 영화는 내용이 좋은 영화 아닌가요? 콘텐츠가 별로면 함께 봐도 좋은 경험이 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최소한의 재미나 감동을 주지 못하면 누구와 보든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경험의 시작점은 콘텐츠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임병철 박사님 의견도 맞지만 심리적으로는 다릅니다. 때로는 영화 내용보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영화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배경이나 장치일 뿐이죠. 별 내용 없는 영화도 함께 웃거나 함께 무서워하거나 영화를 보고 나와서 나눈 사소한 대화들이 그 경험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객관적인 평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감정적 연결이 영화 자체의 평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상규 박사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사회적 맥락이 콘텐츠의 중요성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화가 우리 집안의 명절 행사처럼 매년 함께 보는 영화라면 그 영화의 내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는 사회적 행위 자체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내용은 그저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죠. 관계가 콘텐츠의 사회적 의미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영화 산업은 그런 특정 관계만을 위해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영화가 선사할 재미, 감동, 메시지 등 콘텐츠 자체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누구와 볼지는 그 이후의 문제거나 부가적인 고려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선택은 콘텐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관람 후 머릿속에 남는 것, 즉 기억과 감정은 함께한 사람에 의해 강하게 채색됩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어떤 분위기에서 봤는지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아있고 그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느냐도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는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기 좋고, 예술 영화는 가까운 소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좋습니다. 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영화를 선택하기도 하죠. 내용과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영화 관람이라는 복합적인 경험을 완성합니다. 내용과 관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요소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병철 박사님. 저는 여전히 영화의 근본 가치는 콘텐츠에 있다고 봅니다. 좋은 콘텐츠가 없다면 함께 볼 이유도 경험을 공유할 기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함께 보는 경험이 가치를 더할 수는 있지만 그 시작과 중심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과 그로 인해 남는 감정과 기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기억은 함께한 사람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영화 내용은 그 경험을 위한 재료일 뿐 어떤 요리가 되느냐는 누구와 함께 요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영화 관람이 개인적인 행위인 동시에 강력한 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화를 함께 보는 것은 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의 문화를 소비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위례입니다. 내용은 이 위례를 위한 도구이며 누구와 보느냐가 그 위례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합니다. 네, 세 분 모두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임병철 박사님은 영화 자체의 콘텐츠가 가장 근본적이라고 강조해 주셨고, 이상교 박사님은 함께하는 사람이 경험과 기억에 미치는 심리적 중요성을, 최미희 박사님은 영화 관람의 사회적 의미와 관계의 역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영화의 내용과 함께 보는 사람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영화 관람 경험을 다채롭게 만들어낸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토론을 통해 영화와 우리 삶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